귀로 읽는 한국경제신문 2019년 1월 16일 수요일자 신문 읽겠습니다. 일면 보죠. 결국 땡땡땡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 카카오가 택시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에 들어간 지 40일 만이다. 택시업계가 앞으로 출범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지가 주목된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15일 택시업계와 원만하게 소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결정이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포함해 많은 기회를 만들어 택시업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다며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사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글로벌 호텔 신라 첫발 뗀다. 호텔 신라가 면세점에 이어 호텔 부문에서도 해외에 본격 진출한다. 호텔 신라는 15일 이르면 올해 말 베트남 다낭을 시작으로 해외 10여 곳에 잇따라 진출해 글로벌 호텔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이면 보겠습니다. 문, 반도체 우려에 이재용, 이제 진짜 실력 나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끝낸 직후 4대 그룹 총수등 기업인 9명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다. 산책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라이벌인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을 상대로 반도체 경기 전망 등에 대해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반도체 영업 비밀을 운운하며 문 대통령 앞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주한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규제 혁파였다.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성과를 새해 화두로 삼은 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당부했지만 기업인들은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 달라며 정부의 선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이어서 A4면 보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미세먼지까지 영세상인 나흘간 손님 한 명도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부서는 15일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팀 회식을 취소했다. 지난 13일부터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공공기관들이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팀원이 자가용을 끌고 오지 못해서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전통시장, 식당 등 야외 업소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었다. 대신 이들의 수요가 실내 쇼핑몰, 온라인몰 등으로 몰리고 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전통시장, 발길 뚝! 다음은 A, 10면 보겠습니다.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외환위기 이후 최장.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20개월 연속 내리막을 탔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OECD가 세계 경제는 물론 각국의 매기는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된다. 1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03포인트 내린 99.19를 기록했다. 한국 경기 선행지수는 200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어서 국제면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에 모인 CEO들 무역전쟁 끝내달라 아우성.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호소가 미중 양국 기업인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원가 부담과 소비 위축 등 무역 전쟁에 따른 손해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중국 내 판매 부진을 이유로 15년 만에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스타벅스와 알리바바도 올해 성장세가 느려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제너럴 모터스,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기업들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미국 정부가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무역전쟁 탓에 독일 작년 성장률 5년 만에 최저. 독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며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독일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잠정치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1.5%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전년 성장률은 2.2%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수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독일 GDP의 하락은 중국의 경기 침체와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독일 수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1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 경기 침체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음 산업면 보겠습니다. 푸젠 진화, D램 포기, 파운드리 전환 검토, 중국 반도체 굴기, 중대한 차질 빚나?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 진화가 파운드리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양대 D램 제조사 중 하나인 푸젠 진화가 D램 생산을 포기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15일 중국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푸젠 진화는 기술 협력사인 대만의 UMC와 함께 기존 생산 라인을 파운드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운드리 전환이 끝나면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UMC가 해당 설비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IT 모바일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14억대 생산, 전년 대비 3.3% 하락, 점유율은 삼성이 20%로 1위,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는 올해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14억 1천만 대로 전년 대비 3.3% 줄어들 것으로 15일 예상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20%, 화웨이 16%, 애플 13% 순으로 내다봤다. 네이버, 소니와 일본에서 원격 의료 사업한다. 국내 의료 규제에 막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 의료 사업에 진출했다. 소니와 손잡고 온라인 의료 사업을 하는 합작사를 설립했다. 각종 규제로 한국에서 원격 의료 사업이 불가능하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메신저 라인의 의료 서비스 접목. 이어서 증권면 보겠습니다. 부광약품, 안트로젠 지분 또 판다. 60만 주 처분에 현금 397억 확보. 작년 8월과 10월 이후 잇따라 매각, 지분율 7%로 안트로젠 주가 하락. 부광약품이 코스닥 시장 상장 바이오 기업 안트로젠 지분을 잇따라 매각하며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최대 주주였지만 연이은 주식 매각으로 지분율이 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부광약품의 지배력이 약해지자 안트로젠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 2100 고지, 코앞.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 커져.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사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100 고지 재등장을 코앞에 뒀다. 15일 코스피 지수는 32.66포인트 오른 2097.18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092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쌍끌이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각각 1230억, 2880억 어치 순매수를 했다. 이날 증시가 상승세를 탄 데에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분기 경제가 좋은 출발을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경제 정책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1월 증시는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스피 지수는 3일 1993.70으로 바닥을 찍은 뒤 상승세로 돌아서 이후 5.19% 올랐다. 같은 증권면입니다. 철강업황 바닥 신호, 포스코, 현대제철 반등, 중국 철강업체들 감산, 가격 인상, 국내 업체에는 숨통. 주요 철강주가 새해 들어 모두 반등하며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다. 미중 간 무역 분쟁 완화 분위기 속에 국내 국외 증시가 오른 영향이지만 철강 업황에 바닥이 보인다는 분석도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의 철강 가격 하락과 위안화 약세가 멈추면서 중국발 저가 수출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고 있다. 1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는 6,500원 오른 25만 6,500원에 마감했다. 한진칼, 한진 압박 나선 KCGI, 항공물류 전문가 영입 주목, 비상장 자회사의 기업가치 재평가, 한진칼 주가 올려야, 신민석 KF 증권 팀장, 부대표로 영입,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과 물류회사 한진의 주요 주주에 오른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항공물류업 전문가인 신민석 전 KF투자증권 기업 분석 팀장을 최고 투자 책임자 및 부대표로 영입했다. 신 부대표는 지난해 비상장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 한진칼 주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KCGI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이 된다. 신 부대표는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한진칼 분석 보고서를 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진칼은 비상장 자회사의 낮은 장부가를 정상화하고 비효율 자산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재무 구조가 좋아지면 기업 가치는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칼 호텔 네트워크스, 정석기업, 토파즈 여행정보, 제동레저 등 비상장사의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고 비주력 자산 일부는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네, 여기까지 해서 2019년 1월 16일 수요일자 귀로 읽는 한국경제신문 마치겠습니다.